이번 시간은 테마 44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협회가 고유 업무로서 보험회사와 똑같은 보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를 공제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공제사업. 이 공제사업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정리해봅니다. 자, 그래서 9번 박스에서 임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의성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한다면 공제사업의 범위는 뭐냐? 공제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공제사업의 내용, 즉 보험사업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쉽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모으는 방법은 보험료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제기금의 조성이라는 말은 공제료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받는 돈은 보험료라고 하지만 협회가 받는 돈은 공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료를 받아서 공제기금을 조성하죠. 그리고 조성된 공제기금을 통해서 보험금 주죠. 이 보험금을 공제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제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제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약관인데요.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공제 규정이라는 보험약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규정 봅니다. 공제 규정에서는 보험약관을 말합니다. 공제 규정의 승인부터 볼게요. 공제 사업을 협회가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공제 규정에는 보험료, 즉 공제료를 몇 %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공제금 어떻게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제료를 인상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바로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말입니다. 이때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한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공제 규정의 내용, 즉 보험 약관에 들어갈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는 회계 기준, 세 번째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세 가지가 공제 규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기억번 공제 계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어떤 경우에 협회가 공제 책임을 진다. 즉 어떤 경우에 협회가 배상을 대신해 준다. 그 대신 이제 공제금으로 배상해 주는데 공제를 얼마큼 내야 된다. 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사고에 대해서 공제금을 주겠다라는 공제 기간 이런 것들을 공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공제료가 이제 보험료와 같은 뜻인데 이 공제를 정할 때는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다에 종합적으로 고려 정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지금 보증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료를 몇 % 받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죠. 그래서 공제료를 정할 때 이때 공제를 보장하는 금액의 몇 % 내야 된다라는 공제를 정할 때는 공제사고 발생률, 그 다음에 공제금 지급액, 그 밖에도 보증보험회사가 받고 있는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회계 기준이 공제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 기준은 협회가 공제료를 받았을 때 이 공제료를 일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대신해주는 손해배상 기금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회원의 복지향상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이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또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이제 비상금이라고 생각해야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통해서 공제료를 뭐 한 몇백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 밖에도 협회가 교육을 대신 실시하면서 교육비도 대신 받고 있고 여러분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협회에 가입하려면은 일단 협회 가입 등록비도 몇십만 원 내고 매달 회비도 몇천 원씩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런 돈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회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협회가 들어오는 전체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제료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야 됩니다.
회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관리라는 것은 협회가 공제를 받았을 때 이 회계를 다른 돈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관리,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은 공제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또는 협회 회비 별도로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돈 별도로 관리해야지 공제료하고 뭐 회비라든가 또는 교육비 받은 거 이런 걸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되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는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실적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실적이라는 것은 1년간 공제료 얼마 받아서 얼마의 공제금으로 배상해주고 책임준비금 얼마 남겨놓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라는 1년간의 사업실적을 운용실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공시해야 됩니다. 운용실적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 등의 협회 신문 등을 통해서 공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에게 공시도 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됩니다. 또한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라는 것은 회계장부를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잘해라 그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면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해라라는 시정명령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공제료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사내에 공제사업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봅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도 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할 목적으로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같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는데 그 구성은 위원이 있어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 총 숫자가 19명이는데 여러 직종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구성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 임원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중기업이나 법률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금융, 보험, 뭐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 그 밖에도 관계 공무원, 그 밖에도 이해관계자로 구성을 하되 그 전체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위원 중에서는 협회 임원도 위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협회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 숫자는 전체 위원 숫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한다는 것은 위원 중에서 투표해서 가장 표가 많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 2등으로 투표 얻은 사람을 부위원장 이렇게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실제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이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조치라는 것은 잘 해봐라라는 그런 조치인데요. 조치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적정했으면 적정하지 않거나 자선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즉 의뢰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제가입자 개업공인사를 말합니다. 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의 조치는 잘해봐라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1번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라는 조치 명령도 할 수 있고 2번 자산 예탁 기간을 변경해라 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자산 예탁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협회가 공제료를 받은 것을 은행 등에 예치할 때 즉 예금 받으려고 은행에다가 입금시킬 때 금리를 많이 주는 데다가 좀 예금해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장부 가격을 변경해봐라.
네 번째,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을 보유해봐라. 5번,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해라. 그 밖에도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치는 전부 다가 잘 해봐라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당구장법이 공제사업에 대한 중단 조치 이건 할 수가 없고, 또한 공제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양도 조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역시 유지해야 됩니다. 재무 건전성은 지급 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전년도에 배상해 준 돈만큼은 올해도 배상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책임 준비금 외에 별도로다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돈 중에서 작년도에 배상해 준 돈만큼은 그 이상을 올해도 딴 데 투자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급 여력비를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100은 전년도에 배상해 준 돈이고 분자의 100은 올해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 해임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그런 위원에 대해서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에 시정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